첫 소식부터 가보죠. 애리조나 정치 소식인데요. 공화당 소속의 오스틴 스미스 전 주 하원 의원, 이분이 기소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2024년 재선운동 때였는데요. 지명 청원서 서명을 위조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서명 위조요? 네, 6월 2일에 주 대배심에서 총 14건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 중에 4건은 중범죄고 나머지는 경범죄고요. 중범죄까지 포함된 거군요. 그렇죠.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사기계 행 및 관행, 이게 5급 중범죄고요. 또 허위 문서 제출, 이것도 3건이 있는데 6급 중범죄입니다. 근데 이분 이미 재선 도전은 포기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지난 4월에 이 서명 관련해서 소송이 딱 제기되니까 바로 재선 안 하겠다고 했었죠. 이게 뭐 선거 과정의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 좀 그렇죠. 상당히 그렇죠. 이게 선거 과정의 어떤 진실성, 신뢰도에 대한 좀 큰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정말 좀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네, 저도 듣고 참 안타까웠는데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웨스트밸리 출신 부부가 돌아가셨다고요? 네, 로드니 필리 씨하고 타니샤 필리 씨 부부인데요. 지난 6월 8일이었어요. 라스베가스 스트립에서요. 아니 근데 이게 남편분 생일 맞아서 간 거였고 심지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었다고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죠. 방송 중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용의자는 잡혔나요? 네, 41세 남성 마누엘 루이즈라는 사람인데요. 다음 날 자수했습니다. 지금 살인 혐의 받고 있고요. 근데 이 용의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한다고요? 네, 자기는 이제 부부가 무장했다고 믿었다. 그래서 방어 차원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경찰이 현장이나 영상을 다 뒤져봤는데 총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정당방위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경찰은 용의자랑 피해자들이 원래 아는 사이였고 또 온라인상에서 뭔가 갈등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어요. 그래서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조사 중입니다. 온라인 갈등이 현실의 비극으로. 참 무서운 일이네요. 네, 이런 사건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또 다른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정말 공교롭게도 같은 6월 8일인데요. 샌디에고 인근의 해상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세스나 414 기종이었고요. 탑승자들은요? 안타깝게도 탑승했던 애리조나 주민 6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피닉스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6분이나요. 어떤 분들이셨나요? 조종사는 피마 출신의 랜던 볼드윈 씨였고요. 아내 토리 씨도 함께였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5살 미만의 어린 자녀 둘이 남겨졌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길라벨리 출신의 아버지 한 분과 그분의 성인 아들 3명도 함께 희생됐습니다. 한 가족이. 사고 원인은 좀 밝혀졌나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인데요. 조종사가 추락 직전에 관제탑의 고도 상승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알리고 비상신호까지 보냈다고 해요. 지금 NTSB, 그러니까 연방교통안전위원회하고 FAA, 연방항공청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 원인이 잘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미래를 만드는 일이죠. 애리조나 한인 부동산 전문가 허소정 에이전트가 당신의 꿈을 현실로 바꿉니다. 주택, 상업용 부동산, 렌탈까지 풍부한 경험과 세심한 케어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오늘 허소정 부동산에 전화하세요. 480-200-1516. 당신의 미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중보건 관련 소식입니다. 애리조나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나바우 카운티에서 4명의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4명이나요? 네. 감염 경로는 파악됐나요? 일단 이분들 모두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셨고요.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단일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출 시기는요? 5월 17일부터 28일 사이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당국이 접촉자 추적하고 또 어디서 노출됐을지 그 장소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역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아주 강하죠.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전파될 수 있어서 더 문제고요. 나바우 카운티 같은 경우에 유치원생들 백신 접종률이 한 80% 정도거든요. 80%면 낮은 건가요? 네, 이게 지역사회 면역, 그러니까 집단 면역을 이루려면 보통 95%는 돼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거죠. 그 차이가 크군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방접종 꼭 챙겨야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으로 가볼까요? 피닉스 선즈, 새 감독 소식이 있네요.
네, 조던호트 감독이 공식적으로 선임됐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4년 만에 네 번째 감독이에요. 4번이요? 좀 자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오트 감독은 선수 육성이나 팀워크, 그리고 뭐랄까 문제 해결 능력, 솔루션 찾는 데 좀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NBA 감독 경험은 있나요? 감독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캐벌리어스나 호크스 같은 팀에서 코치 경력은 꽤 있습니다. 구단주인 맷 이슈비아랑 GM 브라이언 그레고리는 이 감독의 젊음, 열정,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높이 평가했다고 하고요. 재미있는 건 구단주, GM, 그리고 이번 새 감독까지 모두 미시간 주립대 출신이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 연결고리가 있군요. 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곧 독립기념일인데요. 불꽃놀이 관련해서 주의사항이 나왔다고요? 네, 지금 애리조나 가뭄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주 전체의 절반 정도가 극심한 가뭄 상태라고 해요. 절반이나요? 그래서 불꽃놀이가 문제군요. 맞습니다. 특히 플래그스태프를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서 이미 1단계 화재 제한 조치가 발효됐거든요. 이건 뭐냐면 불꽃놀이 구매, 판매, 사용이 아예 전면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아예 금지군요.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꽤 셉니다. 최대 $2,500 벌금에 6개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와, 상당히 강력하네요. 네, 소방 당국에서는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면서 특히 고지대 방문하시는 분들 절대 불꽃놀이 사용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긴, 건조할 때는 정말 순식간이니까요. 그럼 플래그스태프 같은 곳은 기념행사 어떻게 하나요? 네, 그래서 올해 플래그스태프는 불꽃놀이 대신에 드론쇼로 대체해서 기념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 드론쇼. 좋은 대안이네요. 안전하게 즐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정치, 사회, 보건, 스포츠, 또 안전 문제까지 애리조나의 다양한 소식들을 좀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전직 의원의 책임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인 간 갈등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또 예방 가능한 질병의 위협이나 스포츠팀 운영의 복잡한 역학, 그리고 기후변화와 맞물린 안전의식까지 오늘 다룬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